네, 서울특별시가 지원하고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3년 제2회 시청각 장애인 자유발언대회 달팽이 광장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이선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021년 12월 15일에 제1회 시청각 장애인 자유발언대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뒤로 2년 만에 달팽이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제2회 자유발언대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도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지원센터는 2020년 8월 개관 이후에 시청각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사소통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진행되는 자유발언대회 달팽이 광장은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주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회인 것 같은데요. 또 최근 들어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시청각 장애인 지원센터가 생기고 있고요. 많은 시각, 청각 장애인 복지관들이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변화, 그리고 기관들의 노력,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시청각 장애인들이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들은 누구나 가슴속에 한두 가지씩 있죠. 하지만 스스럼 없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타인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부터 쉬운 게 아닌 이들에게 사회는 더 높은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청각 장애는 다른 장애 유형보다 사회 참여 기회도 더 낮고요. 사회생활을 여기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자리에서는 세상에 알리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 가슴속에 품고 사는 이야기를 공유할 시청각 장애인들을 모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국내 시청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받은 원고를 통해서 내부 심사를 거쳐 오늘 현장 발표를 하실 7분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요. 그럼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최동익 상임 이사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로암의 상임이사 최동익입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아 자유 발언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제가 직접 컴퓨터 자판을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예산을 지원받은 첫 번째 센터입니다. 먼저 실로암에서 시청각 장애인 사업을 늦게 시작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인정받아 시작한 사업이므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농맹인 사업을 기획하면서
제일 강조한 일은 우리 시청각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과 같은 곳,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달팽이별 등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자유로이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자를 모르는 분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점자를 아는 분들이 한손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나마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가난한 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일인데 앞으로 제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함에 있어서 제 생애의 마지막 사업은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제 일생의 복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서 재활센터도 하고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일할 수 있는 작업장도 만들고 해서 시청각 장애인들이 여생을 행복하게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실로암은 협회가 아닙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하는 곳입니다. 그 복지를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삶이 불편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우리 실로암은 그 내용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접 문자 소통까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최동익 상임이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정지훈 센터장님의 인사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정지훈입니다. 2020년 8월에 개소하면서 제가 이쪽 센터에 부임해서 지금에 이루고 있는데, 처음에 이 센터에 올 때 어떤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1987년도에 시청각장애인 4명을 처음 만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특수교육과를 졸업했다 손치더라도 전혀 시청각장애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서 받은 적도 없고 인포메이션도 없는 상황에서 내분의 시청각장애인들을 헬렌 켈러 자서전 하나에 의존해서 하나씩 개발해가면서 글자판을 만들고 퍼킨스 타자기를 미국에서 구입해다가 점자를 가르치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제가 떠나게 됐었는데, 그 민간 부분에서는 제대로 싹을 못 피우다가 2017년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청각장애인 31명을 대상으로 욕구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옴으로써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6년 전 일이 되겠죠. 2017년을 기점으로 2019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시청각장애인이 22조 35조에 조항이 신설되면서 2019년 또 제주도, 경기도, 서울시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장애인 고용개발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서울복지재단, 보건사회연구원, 시청각장애인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국회에서도 법률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어떤 공공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부분에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 6년 기간 동안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쪽에서 언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 실로암 시청각장애센터에서 보육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여러분들이 시청각장애인이 교육 대상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미미하게 여러분들한테는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 역할들이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대형 복지재단이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한국의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복지, 그 대명사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청각장애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기사를 보면은 앞으로는 그런 말이 없어지리는 않습니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복지재단
통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후를 내다보면은 제가 나름대로 전망을 해보는데 일본이나 미국의 견학이나 연수를 가지 않고 거꾸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그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시청각장애인 이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를 견학하러 연수하러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상임이사님의 말씀대로 차근차근히 잘 이루어져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앞으로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발표자 7분 여러분과 또 18분의 시각장애인 이 자리에 참관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잘 설명하시고 여러분의 영안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어 통역을 해주시는 우리 수어 통역사 선생님들, 문자 통역을 하시는 문자 통역 선생님들, 이 행사를 준비하신 여러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희망 있는 내일을 기다리면서 용기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정지은 센터장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혹시 의사소통을 비롯해서 기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스태프가 가서 불편한 사항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오늘 많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분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통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모든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으로 실시간 통역되고 있다는 점 함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제2회 시청각장애인 자유발언대회는 실롬 포대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송출되고 있고요. 행사 종료 후에는 실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오늘 행사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자유 발언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발표자는 김미정님입니다. 준비하신 발언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시청각 장애를 갖게 되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요. 우리 시청각 복지관을 통해서 제가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 인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고요. 저는 5살 난 아이를 키우는 헬스키퍼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시각을 잃어가면서 의지하고 소중했던 청각마저 갑자기 찾아온 돌발 이념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머뭇거려지고 나 혼자 할 수 있었던 영역들이 점점 좁아지면서 경제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지면서 우울증과 두려움, 그리고 낮아진 자존감으로 집에서 잘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로암 시청각센터가 설립되면서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변화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센터에는 나와 같은 시청각 선생님이 같은 당사자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었으며 장애 정도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들 밝은 모습과 시청각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성도 강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만나게 되어
놀라움과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시청각 당사자인 K친구에게 인공와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상담받았습니다. 그동안 인공와우에 대해 몰라서 답답했던 것들과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그 친구를 통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 후 작년 여름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하던 날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체면 불구하고 병실에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너무 아파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어서 낙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 가족과 나에게 용기를 준 그 친구의 말들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 회복된 후 처음 인공와우 어음 처리기를 착용했을 때 그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연의 소리와는 다른 삐삐거리는 소리와 마치 층간소음처럼 쿵쾅거렸고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과연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고 잘 안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마도 K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견뎌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도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매일같이 남편과 활동지원사 선생님과 단어 듣는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꾸만 어떤 소리든 들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두어 달이 지나면서부터 안 될 것 같았던 소리가 조금씩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면서 병원에서도 잘 적응했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봄날 모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면접관님에게 시청각 중복 장애가 있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재미있게 이야기는 많이 못하지만 불편한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는 거라면 소통이 되며 장애 유형에 대한 차별보다는 실기 테스트로 잘 평가해달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면접관님은 친절히 대해주셨고 또박또박 크게 말씀해 주시면서 잘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채용해 주셨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지금까지 담당자님이 헬스키퍼실에 오는 직원들에게 크게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배려해 주고 있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저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직원들이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그리고 중복장애를 갖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렇게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과 조금이라도 당당할 수 있게 되어 가슴 뭉클합니다. 때로는 가족들 얼굴도 볼 수 있고 커피 한 잔 생각날
집안일 할 때 라디오 켜놓으며 세상 이야기가 들리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도 들리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며 마음껏 수다 떨 수 있는 아이가 부르면 얼른 대답할 수 있는 그렇게 귀가 들리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건강했던 지난 날들도 문득문득 떠오르며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이명의 고통스러움도 여전히 남아있고 소음이 많은 장소와 빠른 말소리는 어려움이 있고 인공와후 재활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해도 여전히 벽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신 슬로암 시청각센터의 모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시청각센터가 없었다면 어둠 속에서 고립되어 아마도 다시 사회로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갖고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홀로 공부하고 있는 K 친구에게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는데요. 오늘은 인공과학 수술과 시청각장애 동료의 도움으로 다시 직장도 다니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박시진님입니다. 박시진님 오늘 준비해 주신 발언은 인생 정자라는 제목의 자유 발언인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박시진입니다. 저는 전농 시력입니다. 오늘 자유 발언 제목은 인생 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자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이 안 좋아져서 코로나 때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지금 현재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더해서 눈도 안 보인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너무 우울했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은 저로 인해 걱정이 더 많아졌고 많이 우울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뉴스에서 전국의 시청각 장애인이 1만 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서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용감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자 공부에 대한 시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경에 시청각 장애인인 선생님이 처음으로 정자 교육을 그 선생님으로부터 정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촉수어로 자음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전판에 전필로 점자를 찍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에 자음을 배우고 다시 다음 시간에 모음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 교재를 가지고 연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해도 안 됐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고
점자 교재를 찾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께 편지도 점자로 이렇게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던 두 번째 수업이 시작이 되었고 선생님은 그 편지를 받아보시면서 손으로 읽고서 놀라며 감동적이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는 점자를 손으로 읽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읽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은 촉수어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촉수어로 말씀해 주시기를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능숙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제가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반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자주 오셨으면 좋겠는데 자주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점자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었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던 중에 실로암 시청각 센터를 알게 되어서 거기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센터의 선생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실로암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실로암에서 점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라함의 선생님은 수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점자 교육을 해주시고 수어 통역사와 함께 그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점자 교육에 점을 손으로 만지면서 감각을 익히는데 교재의 점자가 손으로 만지기가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부러 저를 위해서 점자를 크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음과 모음, 약자 등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문자를 풀면 손으로 점자를 읽고 답을 적었습니다. 정답도 있었지만 틀린 것도 있어서 그 틀린 것을 다시 하고 또 읽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이제 점자가 익숙해지면 손가락 점자와 한 손에도 배우고 싶습니다. 점자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송암 백두선 선생님이 훈문 정음을 만드셨고 조용찬님이 영화 달팽이의 별에서 부인과 함께 손가락 점자로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 김혜지 의원님은 국회에서 코의법을 연설할 때 점자 용지를 양손으로 읽으면서 말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김한솔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점자에 대해 경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맹동인들이 한손에를 사용하는 걸 보면서 저도 손으로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또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컴퓨터에서 점역 프로그램으로 점자를 타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직접 점자로 찍으면 참 재밌습니다. 계속 점자, 타자 연습을 하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모임에 단톡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초대를 해주셨는데 들어가서 자기 대해 소개를 하고 나니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내용들이 올라와서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제가 점자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며 점역사, 교정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점자를 배운 후 한손에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청각 장애인이 한손회를 통해 소통을 하고 많은 정보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점자에 대해 더 배우고 점자 자격증을 딴다면 다른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도 가르쳐주고 한손회를 활용해서 다른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정보도 전해주고 의사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가락 점자, 촉수어, 수어 등을 가르쳐주고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들 모두 함께 즐겁고 웃으며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셔서 다른 시청장애인들 위해서 점자를 가르치고 한 손으로 동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잠시나마 즐겁게 상상했는데요. 아름다운 꿈을 꼭 이루시기를 여전히 지금처럼 즐거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자경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배자경님께서 준비해주신 발언은 중증 시청각 장애인에게도 보청기 사용은 필수라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자경입니다. 제가 시청각 장애인으로 살아온 지도 어느덧 30여 년이 되었지만 실로암 시청각센터 행사에 참여하여 처음으로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도 깜짝 놀랐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시청각 장애가 있더라도 저처럼 보청기를 사용하여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 사정은 많이 달랐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하여 의사소통과 대화가 어려운 분들도 계셨고 전혀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어 수업
통역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나마 잔존 시력이 약간 있어서 다행이지만 저처럼 전혀 시력이 없어 불빛조차 볼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에 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귀가 나빠진 것을 늦게 발견하고 보청기를 하려고 삼성의료원에 갔지만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왼쪽 청력이 너무 떨어졌기에 보청기를 사용해도 왼쪽으로는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웅웅 하는 시끄러운 소리만 들려 오히려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10%를 손해보고 반납했습니다. 그 뒤로 보청기 없이 살다가 너무도 불편하여 다시 보청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가격도 너무 비싸고 한 번 실패해 보니 다시 할 용기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청기를 다시 하는 것을 더욱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으면 청력이 좋아진다고 하여 한약을 먹어보았지만 청력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지나서인지 오른쪽과 왼쪽 청력이 조금씩 균형을 이루어 보청기 사용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사를 한 후 고민 끝에 보청기를 다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아인 협회에서 상담하고 고속 터미널에 있는 모 보청기 업소를 소개받아 지금은 세 번째 보청기를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싼 물품이라 신경 써서 잘 관리했더니 8년에서 1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보청기가 필요해도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시청각 장애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보청기는 개인의 청력 상태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좋은 물품일수록 가격이 비싸서 자신의 청력에 맞는 것을 구입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저렴한 기기를 구입해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 장애인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몸소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돈이 부족하여 좋은 보청기도 구입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불편이 과중된다니 너무도 서럽고 답답한 일입니다. 보청기에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처럼 적응하기 힘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의 실패를 경험 삼아 안경처럼 귀 뒤에 거는 귀걸이형을 선택했습니다. 실리콘이 귀 속에 들어가다 보니 귀 속에 염증이 생겨 물이 나서 헐기도 했습니다. 곰팡이가 생겨 식초와 물을 반반 섞어 주사기로 씻어내는 힘든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래도 보청기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서로 의사소통하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좋은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야 하고 실력 있고 좋은 보청기 업소 원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초반의 불편을 참는 인내와 보청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청력이 더 나빠져서 전혀 들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는 집에서 한 발도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외출하다 자주 다치는데 상황 설명까지 들을 수 없다면 사고의 위험이 너무 크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시청각 장애인들 중에는 전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 바깥 출입도 못하고 눈물과 한숨 속에서 지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찾아서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이 장애인 복지관들과 국가와 사회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요? 헬렌 켈러 여사도 설리번 선생님의 헌신적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적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힘을 다해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의 꽃을 심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청기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불편을 갖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꼭 중요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분들의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의 꽃이 활짝 피게 될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발표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님이신데요. 이명자님이 준비해주신 발언은 시청각센터 이용기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자입니다. 젊었을 때 사고로 시력이 나빠져서 왼쪽 눈은 빛만 구분이 되고 오른쪽 눈은 바늘 구멍으로 보는 것처럼 시야가 좁습니다. 귀는 난청인데 양쪽 다 잘 안 들리기는 하지만 왼쪽이 더 안 들립니다. 보청기가 비싸서 그나마 잘 들리는 쪽 오른쪽에 끼어서 듣고 있습니다. 눈과 귀 모두 매년 조금씩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봉천동에 있는 진로암 시청각 장애인 복지관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종로에 있는 시청각 센터는 몇 년 전에 넓은 마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작년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산을 산책한다고 하여 참가해 보았습니다. 처음이라 낯설고 아는 분이 없어 서먹서먹했습니다. 직원 선생님들이 다가와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소개하며 안내해줄 선생님을 붙여주셨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걸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끝날 때쯤 선생님이 우리가 걸어왔던 코스 지도를 주시길래 보고 만졌더니 울퉁불퉁 했습니다. 신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를 파는 데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파는 물건은 아니고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 촉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붙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젊은 선생님들이 세심한 배려와 헌신에 너무 놀라고 감동이 마음속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와서 만져보고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점자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 안마수련에 다니면서 점자를 찍는 법은 연습을 했었는데 점자 읽는 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글자 읽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확대경을 대봐도 불편하고 잘 익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눈이 나빠지기 전에 점자를 배워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년부터 점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자는 왼손으로 읽어야 하는데 왼손으로 점자를 읽을 때는 손끝이 점자가 잘 익히지 않아 오른손으로 읽어보니 왼손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자를 읽을 때 오른손과 왼손 모두 사용해서 읽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점자를 배웠더니 점자 읽기가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올 6월에는 시청각 센터에서 한선을 대여받았습니다. 지금은 한선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건망증이 있어 방금 들은 내용을 금방 잊어먹고 먹을 때가 많고 동시에 점을 3개, 4개 눌러야 할 때 손가락이 마음대로 잘 눌러질 때가 있습니다.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잘 안 눌러져서 눌러야 할 점은 안 눌러지고 안 눌러야 할 점이 거꾸로 자주 틀리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업을 가르쳐 주시는 현상쌤은 여전히 웃음으로 넘기며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달마다 자주 모임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귀가 불편해서 남들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상대방에 여러 번 얘기해야 합니다. 눈도 불편한데 귀도 잘 들리지 않아 삶이 힘들어 소화리가 많았습니다. 이제 센터에서는 자조 모임에 참석하니 저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처지의 시청각 장애인 동료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느낀 비슷한 어려움들을 공감할 수가 있어서 간만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신도장님, 팀장님,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학생들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모든 것들이 이명자님께는 새로운 도전이자 또 풀어내야 할 숙제와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두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실천해 주신 이명자님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자유 발언을 들어보았는데요. 네 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얼굴에 미소 가득 떠오르기도 하고 때론 눈물이 조금씩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준비된 세 분의 발표자를 만나보기 이전에 쉬는 시간에 혹시 오늘 사전 접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현장에서 발언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가가지고 신청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접수가 가능하니 현장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4시 5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5시 7분에 다시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